여성의 매력에 대한 수수께끼는 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여겨지는 일부 여성들이 그토록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남성들은 예상과는 달리 순종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성보다 자신의 규칙을 정하고 인생을 마음껏 사는 여성에게 끌릴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여성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남성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칼 구스타프 융기 말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탄은 자신의 영혼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나쁜 여성에게서 실현되지 못한 자유의 빛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여성이란 누구일까요? 고통을 주는 조종자이자 모략가일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자신에게 솔직한 용감한 개인일까요? 역사는 이상적인 여성이 남성을 기쁘게 하고 기다리고 적응하려고 노력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는 여성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는 많은 남성에게 미지의 영역이자 두려움을 주지만 매혹적인 영역입니다. 여성이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때 그녀는 남성이 강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한 통제 욕구를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남성은 자신의 자아에 도전하는 원형,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승인을 구하지 않으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자신의 기대에 가두려고 할수록 그녀는 더 빨리 벗어납니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라 권력과 취약성, 욕망과 두려움, 남성성에 대한 낡은 생각과 새로운 인식 사이의 상징적인 춤입니다. 이 춤에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각 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충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남성이 필사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려 했던 자신의 인격의 측면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맹세와 대체, 망각 또는 인생에서 그녀를 지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여성 옆에서 느꼈던 것은 단순한 덧없는 열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충돌, 일종의 깨어남, 유아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숙한 남성이 되라는 침묵의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수반되는 모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그녀에게 끌리게 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나쁜 여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거울이자 그가 넘어야 할 경계선이며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는 부풀려진 자아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촉매제이자 아직 형성 중이고 어떻게 되어야 할지 모르는 새로운 남성의 전조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잡하거나 냉담하거나 지나치게 강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남성에게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반항적인 정신,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의 시선, 몸짓, 침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귀환은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남성을 깨운 여성은 결코 그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그가 누구였는지와 그가 기꺼이 될 수 있는 사람 사이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은 여성이 남성의 감정 세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종종 간과되는 이 순간은 남성의 심리에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융은 인간 영혼의 발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의 대면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에게 이러한 대면은 복종을 거부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부심, 권력, 통제 욕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원형인 그림자의 살아있는 구현입니다. 여성이 내면의 평온함을 발산하며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 그녀가 단 한 번의 외침 없이 자신에 대한 존경을 요구할 때, 그녀가 위험 있게 시야에서 사라질 때, 남성의 내면에서는 파괴적인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욕망의 소멸이 아니라 그가 세운 환상의 붕괴입니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자신의 권력이 단지 신기루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역설적으로 그를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는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결코 들여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면, 즉 자신의 비참한 감정적 미성숙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성은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지만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녀는 애원으로 자신을 비하하지 않지만 내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녀는 복수를 갈망하지 않지만 잠자는 감정을 깨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영향력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떠남은 수천 마디의 분노한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녀가 떠나면서 가져가는 것은 단순한 육체만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던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이 없으니 그는 길을 잃은 듯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통찰력 있는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그녀가 남자의 감정적 미성숙에 대한 가혹한 진실을 인정사정 없이 드러낼 때 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의 새로운 자아 성찰 여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연결고리를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그는 맹렬하게 다가왔다가 갑자기 물러서는 걸까?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 답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그의 극심한 두려움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익숙한 지배를 포기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를 억제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광적인 욕망을 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조립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대체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생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덧없는 로맨스가 아니라 그의 세상을 뒤흔든 진정한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자존심이 여성의 깊이와 충돌할 때 짜릿한 감정적 모험이 시작되지만 감히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감히 걸어가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습니다. 남자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설령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여성의 이미지는 자기 개발의 길을 선택했다면 그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의 상징으로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남자가 느끼는 것과 자신이 인정할 준비가 된 것 사이에는 숨겨진 긴장이 존재합니다. 조종에 넘어가지 않는 여성을 만날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즉 끌림, 분개, 억눌린 분노가 뒤섞인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분노는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익숙한 유혹 기술, 감정적 조작, 공허한 약속이 모두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아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절망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그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만큼이나 그녀를 갈망하지만 그녀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 감정적 대립은 절정에 달하여 두 인격 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의 자아와 그녀의 영혼 간의 내면적 전쟁으로 변모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를 깊이 매료시키는 모든 것을 구현합니다. 그녀의 독립성은 그에게 도전하고 그녀의 평온함은 그의 균형을 깨뜨리며 그녀의 부재는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애원하거나 굴욕하거나 아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토록 충격을 받은 걸까요? 그 답은 그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이미지는 그의 오랜 두려움, 즉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융합됩니다. 이 여성이 경계를 설정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평생 동안 쌓아온 감정적 요새에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갑자기 그의 의식에 생긴 균열은 그가 습득한 남성성에 대한 개념, 즉 그가 사회로부터 강요받고 무심코 갑옷처럼 받아들였던 그 세심하게 구축된 이미지, 역할의 결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갑옷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남자에게 가장 큰 악몽은 자신의 힘에 감명받지 않고 성실함을 요구하는 사람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나타나기 위해 이 갑옷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적 긴장이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 여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를 꿰뚫어보며 그의 모든 과장과 은폐, 그의 통제하려는 열망, 그리고 무관심에 가면 뒤에 숨기려는 그의 취약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겪을 수 있는 어떤 거절보다 그를 더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묘사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그가 꼼꼼하게 숨기는 그의 진정한 자아의 깊은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조용한 폭로가 항상 갈망을 느끼기 위해 통제가 필요했던 그의 자존심에 참을 수 없는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그는 그녀에 대한 호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그가 속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여자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그가 아직 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여자가 물러날 때 그녀의 침묵은 귀청이 찢어질 듯합니다. 메시지도 비난도 위협도 없이 단지 완전한 부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부재는 완전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단순한 상실이 아닌 묵직한 깨달음의 지미자 상징과도 같습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무의식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출되는데 그녀는 그가 평생 도망쳐온 모든 것의 원형적인 반영, 바로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험이자 현실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떠난 후 남겨진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변명을 찾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애쓰며 익숙한 사건의 버전을 되풀이합니다. 그녀는 과장했고 과도한 요구를 했으며 난공불락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존재, 정직함, 통제하려는 욕망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남자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단어가 상징적인 질책이 됩니다. 그녀의 솔직한 시선, 무례에 대한 침묵, 헤어짐의 가벼움까지 모든 것이 너무 늦었을 때 그가 맞추려고 애쓰는 모자이크 조각처럼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성찰에는 낭만이 없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는 보호 대신 그녀를 조종하려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숙한 사랑 대신 자신의 감정 기복에 그녀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굳건한 동맹을 구축하는 대신 권력 게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덫에 걸리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깨달음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많은 남성들이 깊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자아가 더 이상 감정적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고 힘이 아닌 젊은 날의 미숙함, 수요가 아닌 평범한 예측 가능성, 용기가 아닌 영혼의 옹졸함을 보게 될 때 인정이 찾아옵니다. 진실하다면 마치 번개처럼 자기 기만의 갑옷에 구멍을 뚫고 그 틈새를 통해 진실의 빛이 희미하게 새우며 나오는 듯한 각성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자기 인식으로 가는 길은 주변에서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악마를 직시할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가 한 일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악순환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안개 속에서 드러나듯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냉담함이 아니라 일관성에 의해, 그녀의 본성은 복잡함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 의해 지시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한 여성은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만 두려워합니다.
그녀는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를 찾지 않고 아버지 같은 멘토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유자가 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열린 마음, 벌거벗은 영혼, 정직한 시선으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용기가 있는 사람을 옆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찾아오지만 고독의 침묵 속에서 찾아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상실에서 시작되며 우리를 자신의 그림자와 맞서게 만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실은 없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자신 안에서 가장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침묵의 항의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그에게 저항했던 여자를 잃을 때 그는 평생 피하려 했던 것, 즉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함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자신의 피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그녀의 부재가 아니라 그녀가 그의 영혼 속에 일으킨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입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내면의 벽이 무너집니다. 분노는 수치심으로, 도피는 그리움으로, 자존심은 깊은 생각으로 바뀝니다. 과거에 갑옷이 있던 자리에는 거짓된 안전을 주었지만 진정한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환상의 족쇄를 벗어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그에게 불가해한 존재로 여겨졌던 여자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모습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그의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그가 변하도록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자신을 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영혼은 피를 흘리고 자아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이성은 필사적으로 낡은 모델에 매달리지만 헛수고입니다. 온전한 여성과의 만남은 새로운 내면의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녀 이후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보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조용히 성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가 평생 숨겨온 상처를 그렇게 소중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깁니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영원한 상기입니다. 남자는 최상의 의미에서 자기 파괴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군중의 박수갈채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을 찾는 것을 멈추고 평화를 주는 침묵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되려는 집착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에 집중합니다. 그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다워지고 바로 그 점이 진정한 힘을 얻는 길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고통 없이는 깨어남이 불가능하며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오직 내면의 악마와 마주하는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그 여인은 이 과정을 촉발하는 불꽃이 되었고 비록 오래전에 그의 곁을 떠났지만 그가 앞으로 될 수 있는 존재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변화는 그녀를 되찾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이상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진실에 기반하여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재건하고 인상을 주기 위한 삶을 멈추고 통합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에고를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치유하고 깨우며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아가 마침내 그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 드러날 때 비로소 탄생합니다. 에고가 권력을 잃은 후 세상은 영원히 바뀌었고 그와 함께 그 자신도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인정과 숭배를 추구했던 남자는 이제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갈망합니다. 이전에는 지배게임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개방성과 취약성에 대한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했던 여인이 결코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녀는 온전한 인격체였고 문제는 그녀의 과잉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에 있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현명하게 지적했듯이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고통의 근원을 교훈을 얻을 준비가 된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인은 흉터가 아닌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표식을 남겼습니다. 이 새롭게 거듭난 남자는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느껴지는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더 이상 준비된 답을 찾지 않고 삶과 그의 파트너가 던지는 질문을 주의 깊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지혜와 성숙함으로 그 사랑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신념을 제고하게 만든 여인이 구원이나 정복,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깊이에 대한 존중, 자신의 진실에 대한 인정, 그리고 자신의 힘에 대한 수용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가 더 높고 강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필요에서 벗어나 진정성과 성실함의 길을 겸손하게 선택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세상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요란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하고 의미 있는 몸짓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의 공간을 만들어내며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여인은 약속이나 권력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오직 남자가 그녀 곁에서 정직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 안의 모든 것이 그에게 도전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 때조차도 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존중은 더 이상 단순한 전술적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경탄은 이제 허영심의 표현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욕망은 더 이상 이기적인 충동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깊은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이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여인은 이미 긴 여정을 거쳤고 그녀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닫아야 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그에게 분노가 아닌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가 아직 무지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본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그녀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이해합니다. 칼 윤기 말했듯이 모든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만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주인공은 용서를 바라지 않고 되돌아오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재회에 대한 환상을 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정화된 마음, 더욱 정직한 영혼, 그리고 과묵하게 그의 삶에 들어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세상을 뒤흔들고 떠나간 여인에게 조용한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뿐입니다. 때로는 바로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임무입니다. 진실이 떠오르도록 거짓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처음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그는 진실과 성실함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다른 모든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의 감정적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쏟아낸 요란한 말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떠난 후 남은 깊은 침묵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 그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도 그녀가 그에게 의미했던 것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칼 융은 특정한 원형은 지울 수 없다. 그것들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원형이었다. 그를 완성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전의 자아를 해체하기 위해 온, 위로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도발하기 위해 나타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공허함의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 온 여성의 살아있는 구현이었다. 남자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기억에서 지우려 하고 일어난 일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하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나아가려 할 수 있다. 그는 새로운 로맨틱한 모험에 몰두하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곁에서 누군가의 새로운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그 여자들 중 누구도 그녀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덧없는 감정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진실하게 보여주는 거울은 잊을 수 없다.
고통을 주더라도 자신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허영심과 통제력을 빼앗아 가더라도 말이다. 그는 그것을 깨닫는다. 그가 헛되이 복종시키려 했던 여자는 사실 그의 해방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는 이해한다. 그녀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필수품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의 의식 속에 고통스러운 향수가 아니라 쓰지만 중요한 깨달음으로 떠오른다. 그녀가 자주 반복했던 문구를 우연히 들을 때, 그녀의 이름으로 가득 찬 가슴속 텅 빈 느낌을 느낄 때, 다른 여자들에게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질들을 갑자기 알아차릴 때 그는 진실을 깨닫는다. 그는 모든 고통이 상실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한다. 어떤 고통은 소중한 씨앗이다. 그녀가 아마도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영혼에 심었고 이제 그의 행동, 그의 경청 능력,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남김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으로 꽃을 피우는 씨앗 말이다. 그녀는 그의 잠자는 시대의 마지막 여자였고 그가 깨어있는 눈으로 본 첫 번째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 때문일 수도 있고 그녀가 더 이상 그의 현재 세계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 왜 나쁜 여자들은 그토록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 남성을 억누를 수 없이 복종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통념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여성에게 끌리게 하는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남성을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 아마도 문제는 그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남성의 영혼 속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열망일 것이다. 통찰력 있는 칼 구스타프 융이 언젠가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탄은 종종 우리 자신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열망의 반영이다. 이 맥락에서 나쁜 여자들은 남성에게 억압된 자유의 거울이 된다. 하지만 나쁜 여자라는 개념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조작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놀고 고통을 주는 여자인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자신을 유지할 용기가 있는 여자인가? 수세기 동안 사회는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강요해왔다. 즉,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쉽게 적응하는 여성 말이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문제는 그들의 악의가 아니라 내면의 자유다. 그리고 자유는 많은 남성에게 미지의, 두려운, 그러나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인 영역이다. 여자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굴복하기를 거부할 때 그녀는 상황을 통제해야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약점을 반영하는 거울이 된다. 이 순간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남자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그의 자존심에 도전하는 원형과 마주친다. 그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와 말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가두려고 할수록 그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그에게서 더 멀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권력과 취약성, 욕망과 두려움, 남성성에 대한 구식 개념과 새로운 자기 인식 사이의 상징적인 춤이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충돌이라고 불렀다. 즉, 남자가 자신이 완강하게 거부해온 자신의 성격의 측면과 마주하는 진실의 순간 말이다. 바로 이 무의식적인 부름이 그를 다시 끌어당긴다. 맹세와 이 여자를 기억에서 대체하고 추방하고 지우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녀 곁에서 겪었던 것은 단순한 덧없는 열정이 아니라 깊은 충격, 영적인 각성, 청소년기의 미성숙함에서 진정한 남성으로의 변화를 향한 침묵의 부름이었기 때문이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전이다. 소위 나쁜 여자란 악당이 아니다. 그녀는 거울이자 경계이며 길을 안내하는 별이다. 그녀는 힘을 잃은 낡은 자아가 무너지고 아직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깨닫지 못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할 징조이다. 만약 당신이 복잡하다거나 냉정하다거나 지나치게 감정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진정한 사랑은 복종이 아니라 반항이라는 것을 남자가 깨닫도록 해준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결코 입 밖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눈빛, 몸짓, 침묵, 그리고 필연적인 귀환은 그것을 증명할 것이다. 남자를 일깨운 여자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그녀는 전환점이자 이전에 나와 그가 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 사이의 경계선이 된다. 모든 것은 여자가 남자의 감정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종종 간과되는 이 순간은 남자의 정신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윤근 영혼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과의 충돌을 통해 발전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에게 이러한 충돌은 복종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로 구체화된다. 그녀는 자존심, 권력, 통제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원형인 그림자의 살아있는 구현이다. 여자가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니요라고 말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존경을 요구할 때, 조용하지만 품위 있게 사라질 때 남자의 영혼에 금이 간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집착이다. 그는 갑자기 그녀에 대한 자신의 권력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은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 더 정확히는 자신이 항상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측면, 즉 자신의 감정적 미성숙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여자는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지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다. 그녀는 요구하지 않고 변화시킨다. 그녀는 복수를 갈망하지 않고 일깨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영향력은 지금 여기라는 순간에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떠남은 그 어떤 외침보다 훨씬 더 크게 말한다. 그녀가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물리적 존재뿐만 아니라 거울을 가져가고 그 거울이 없으면 그는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느낀다.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감정적 미성숙에 대한 복이 흉한 진실을 드러낼 때 그녀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인식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관계를 즉시 알아차리기는 어렵다. 많은 여자들이 왜 그는 내게 그렇게 빠르게 다가왔다가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물러설까라고 질문한다. 그 해답은 다가오는 변화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있다. 자유로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배를 포기하고 부풀려진 자아를 길들이고 통제에 대한 갈망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망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녀의 대체자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후 생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연문이 아니라 계시였기 때문이다. 남자의 자존심이 여자의 깊이와 충돌할 때 흥미진진한 감정적 모험이 시작되지만 감히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감히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설령 결코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여자는 개인적 성장의 길을 택함으로써 그들이 될 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영원한 상기시켜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남자가 느끼는 것과 그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이 존재한다. 그의 길에 조종에 넘어가지 않는 여자가 나타날 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욕망, 불쾌감, 숨겨진 분노가 뒤섞인 혼합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데,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익숙한 유혹 기술, 감정적 조작, 공허한 약속이 여기서는 완전히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윤기 말했듯이 자아는 자신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절망에 빠진다. 바로 이러한 일이 이 상황에서 발생한다. 남자는 이 여자를 열렬히 원하고 소유하기를 갈망하지만 그녀의 냉정함에 부딪힌다. 이 순간 감정적 긴장이 절정에 달한다. 이것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그의 이기적인 충동과 그녀의 정신력 사이의 진정한 내적 투쟁이다. 그녀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끌어당기는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녀의 독립성은 그에게 도전을 던지고, 그녀의 침착함은 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그녀의 부재는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그녀는 관심을 구걸하지 않았고, 자신을 비하하지 않았고, 애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는 그토록 충격을 받았다고 느낄까? 그 해답은 그의 이미지가 평생 동안 두려워했던 모든 것, 즉 폭로되고 약해 보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잠재의식의 깊이에 있다. 매번 그 여자가 선을 그을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감정의 요새에 작은 균열을 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균열들은 그가 습득한 남성성에 대한 관념, 그가 정성껏 만들어낸 이미지, 사회가 그에게 강요하고 그가 무의식적으로 갑옷처럼 받아들였던 역할들의 결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제 그 갑옷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할 뿐이다. 그리고 아직 자기 성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남자의 가장 큰 두려움은 겉으로 보이는 힘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을 요구하는 여자 앞에서 그 족쇄를 벗어던지고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긴장감이 고조된다. 그는 마음속 깊이 그 여자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의 과장과 침묵, 지배하려는 시도와 무관심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꿰뚫어보며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본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거절보다도 그를 더 두렵게 만든다. 그녀는 그가 쓰고 있는 가면뿐만 아니라 그가 애써 숨겨온 사람까지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한 폭로가 언제나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위해 통제를 필요로 했던 그의 자아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를 선택한다. 그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에 눈을 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자신을 꾸밈없이 볼 필요가 없게 만드는 여자를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녀의 단순한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가 아직 내놓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즉 그의 영혼이다. 그런 여자가 물러설 때 그녀의 침묵은 귀청이 찢어질 듯 크게 들린다. 비난도 질책도 위협도 없다. 그저 완전한 부재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부재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녀는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지만 다루기에는 극도로 불편한, 마치 들 수 없는 짐과 같다. 칼 융기 말했듯이 무의식은 상징으로 표현되며 그녀는 그 원칙에 구현이 되었다. 상징, 원형적인 거울은 그가 평생 동안 필사적으로 도망쳐온 모든 것을 지치지 않고 반영한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하나의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떠난 후의 침묵 속에서 그는 아마도 처음으로 진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의 자존심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변명을 만들어내고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 그녀가 과장했고 과도한 기대를 품었고 지나치게 냉정했다는 기존의 내면 이야기를 부추긴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더 이상 그 거짓말을 믿지 않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그녀가 초자연적인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존재, 진실성,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원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모든 몸짓은 상징적인 상기가 된다. 그녀의 단호한 시선, 무례한 대우에 대한 그녀의 침묵, 그녀가 작별 인사를 했던 그 가벼움, 이 모든 것이 그가 필사적으로 맞추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복잡한 퍼즐 조각처럼 되돌아온다. 이러한 성찰에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없다. 고통스럽고 괴롭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상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되어야 했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자각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는 대신 그녀를 통제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를 성숙함과 지혜로 사랑하는 대신 그녀를 자신의 불안정성에 묶어두려고 했다. 굳건하고 진정한 동맹을 구축하는 대신 권력감으로 장난을 쳤다. 그리고 바로 이 깨달음이 그를 내부에서부터 좀먹는다. 그녀는 그 교활한 함정에 빠지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변하기 위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 떠났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많은 남자들이 깊은 위기를 겪는다. 그들의 자아가 더 이상 감정적 우월감이라는 환상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깨달음이 찾아온다. 문제는 힘의 부족이 아니라 유치한 미성숙함에 있었다. 매력의 부족이 아니라 평범한 예측 가능성에 있었다. 용기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옹졸함에 있었다. 그리고 이 계시, 진실하다면 번개처럼 그의 자아의 갑옷을 쪼개고 한 줄기 빛을 통과시킨다. 윤기 말했듯이 자기 인식으로 가는 길은 주변에서 비난할 사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한 일이다. 책임을 전가하는 익숙한 메커니즘을 파괴한 것이다. 그리고 점차 의식 속으로 이해가 스며든다. 그녀의 자제력은 냉정함이 아니라 일관성이었다. 그녀의 깊이는 복잡함이 아니라 성격의 온전함이었다. 그런 여자는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겁먹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녀는 영웅, 아버지 또는 주인을 찾지 않는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을 열고 민감한 마음과 진실한 시선으로 옆에 서서 감히 함께 걸어갈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왔지만 고독의 침묵 속에서 왔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상실에서 시작되며 자신의 그림자와의 충돌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실은 없다. 윤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격렬하게 부정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침묵의 저항과 확고한 존재감으로 맞섰던 여자를 잃었을 때 그는 평생 피해왔던 감정적 미성숙이라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고통은 그녀의 부재가 아니라 그녀가 불러일으킨 감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새로운 시작의 전조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면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분노는 수치심으로, 도피는 갈망으로, 자존심은 사색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갑옷이 있던 자리에는 한때 거짓된 안정감을 주었지만 진정한 자신으로부터 단절시켰던 환상의 족쇄를 벗어던진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에게 복잡한 수수께끼처럼 보였던 여자는 사실 그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보며 겉모습 뒤에 숨겨진 모습을 유일하게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선이 그의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녀가 그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면도 닿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는 이 비밀을 신성한 유물처럼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계시였고 그가 준비되었다면 실현될 수 있었던 잠재력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변화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만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그저 솔직했을 뿐입니다. 진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남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이 더 이상 교차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그 안에서 깨운 것은 살아 숨쉬며 그의 영혼 속에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깨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생 인정하길 거부했던 바로 그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남은 시간이 지나도 퇴색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깊은 침투력 때문에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것들은 영혼 속에 영원히 새겨진 발자국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소리치지 않고 숱한 날들 속에서 속삭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순간에 그들의 신호는 특히 뚜렷해집니다. 한때 부당하게 나쁜 여자로 여겨졌던 여자는 결코 사랑의 반대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가는 문이었고 통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이해하려면 겸손이 필요한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만난 남자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거짓된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변혁적인 영향은 고요 속에서도 느껴집니다. 그의 안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인식, 새로운 시각, 예리해진 존재감이 싹 텄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헛된 게임에 눈이 멀게 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에 길을 잃지 않으며 가면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의 에고의 경계에 닿았을 때 그는 그의 영혼의 시작을 만났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에 따르면 두 개의 사랑하는 마음의 진정한 만남은 두 마음이 서로를 온전히 알아보고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가 스스로를 깨닫기 훨씬 전에 그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보는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잠자는 의식을 깨운 바로 그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남은 고통과 충격을 동반하더라도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환상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 즉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조만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잃은 것이 그들에게 매우 드문 기회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고통, 그 불편함, 그 도전들을 녹여내어 내면에서 자신을 새롭게 벼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것들이 진정한 자유를 선사합니다. 깊은 자기 인식 없이는 자유가 없고 아직 자기중심주의가 지배하는 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그의 삶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혁명은 아시다시피 일어나기 위해 결코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깨우는 사랑은 우리를 안락한 곳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성장하고 발전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걸림돌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고차원적인 의식으로 가는 문을 여는 데 필요한 바로 그 열쇠임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고 단지 당신을 자기 인식의 신비에 입문시켰을 뿐입니다.